6번입니다. 보강간섭 개수 물어보니까 경로차 세알이라는 거죠. 일단 두 개 반대 이상이니까 반파장의 홀수배인 거 세알이면 되겠네요. P점은 경로 차이가 람다 3람다니까 2람다네. 그냥 2만 적을게요. 얘는 3.5, 1.5니까 얘도 2람다네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경로차 0인 지점이 있을 거고 1인 지점이 있을 거니까 반대 위상이니까 홀수 배죠.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4개. 보강간섭 4개 있고 7번은 높이 4랑 1이니까 속도는 2V, V일 겁니다. 근데 얘를 B를 V라고 했으니까 얘는 2V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2고 1이니까 총 운동량이 4였다가 부딪히면 빵 되고 얘는 1이었다가 부딪히면 빵 되니까 I는 FT는 델타 P 생각하면 델타 P가 4대 1이니까 A랑 B가, 그리고 시간은 2대 1이죠. 그러면 힘도 2대 1이 되겠구나. 끝입니다. 1초 동안 얘는 2변했고 얘는 1변했죠. 맞고 1에서 2초 동안 EMV 변하죠. V에서 0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힘 2대 1이다. 맞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A가 요렇게 가는 걸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PQ 사이 거리 D고 BC 우주성의 길이가 같대요. 그럼 원래 길이는 얘가 더 길겠지 뭐. 얘가 더 많이 압축된 놈이니까. C가 L이래요. 얘 길이가 L이래. C가 봤을 때. C의 관성계에서 C가 본 게 L이니까 A가 본 거는 그거보다 더 짧겠죠. B가 본 거를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짧을 겁니다. 그리고 A가 봤을 때 BC 길이가 똑같으니까 C의 원래 고유 길이가 더 길 거예요. B의 길이보다. 그럼 B의 관성계에서 자기 우주 길이는 이거보다 작죠. 그 다음에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 P를 지나는 순간, 요 뭐죠? 고유 시간이니까 이제 가장 작은 시간이 되는데, 요 시간은 누구죠? A가 봤을 때 C가 Q에서 P까지 가는 팽창된 시간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보단 작을 겁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가 덜 움직이고 있죠. B의 관성계에서 보면 PQ가 0.7C로 움직이고 C의 관성계에서는 0.9C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C의 관성계에서 더 많이 압축됐을 겁니다. 더 짧아졌겠구나.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가 크다. 맞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사람이 350으로 당기고 있네. 그러면 반작용으로 얘도 350으로 당기고 있죠. 줄도 사람을 350으로 당기고 있고 얘가 100이고 줄이 또 350으로 얘를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250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누구예요? 사람이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반작용으로 받침대도 250으로 떠받들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총 600이 있네. 왜? 사람 무게만큼. 사람 무게가 있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겠다. 맞죠? 틀렸죠? 맞죠? A가 B에게, B가 A에게. 운동량이 P고 질량이 4, 2, 3이네요. 그리고 AB 먼저 충돌하고 BC 충돌하네. 그때 충격량이 요렇게인데, 자, AB가 먼저 충돌하려면 얘가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부딪힌 다음에 P보다 작은 운동량을 받았는데 계속 이제 멀어지고 부딪힌 다음에 멀어졌다는 거는 얘는 일단 P보다 작은 충격이 아니니까 부딪힌 다음에도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도 얘랑 이제 멀어진다는 거는 얘도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소리죠. 얘도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부딪히고 나서도 B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부딪히려면 C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야 됐죠. 끝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P였는데 충격량 오른쪽으로 3분의 5만큼 받았으니까 5분의 3만큼 받았으니까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가 남았을 거고 운동량이 이번에 왼쪽으로 5분의 1을 받았으니까 추가가 됐겠죠. 운동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11번 전반사네요. 굴절 다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30도, 여기 30도, 여기 30도, 여기 30도입니다. 그럼 여기 입사각 요거는 굴절각인데 요렇게 보면 입사각이죠. 어쨌든 똑같은 각도로 입사했는데 누가 더 많이 확 꺾였어? 여기가 더 많이 확 꺾였으니까 얘들 둘의 밀도 차이가 더 크구나. B가 더 밀한 놈이구나 A보다. 근데 C는 아예 전반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C가 제일 밀한 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굴절률은 A가 크다 틀렸네요. 니은 P의 속력은 B에서가 크다 C에서보다 맞죠? 덜 밀하니까 P가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려면 입사각이 커져야 되죠. 자, 입사각 어떻게 하면 커지는지 보겠습니다. 얘를 내리는 거는 이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올려볼게. 올리면 얘 굴절각도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죠. 이때 전반사한지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자, 얘랑 평행선 끄었어요. 법선 평행선 끄으면 얘는 당연히 원래 이 직전의 직선보다는 요렇게 갈 거다 맞죠? 그러면 요 각도는 60도인데 그럼 요렇게 갔을 때가 60도잖아.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면 60도보다 입사각이 작아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60도보다 입사각이 커지죠. 그럼 얘를 올리면 그러니까 세타원을 줄이면 이 입사각이 커지는구나. 그러면 입사각이 커져야 전반사가 일어날 테니까 세타원을 줄여야지 전반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타원을 증가시켜야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이거 물질파 바로 생각해야 되죠. 질량 에너지 있으면. 그래서 운동량이랑 속도랑 운동량 바로 적어 볼게요. 1, 2, 1이 되겠고 운동량은 1, 4, 3이 되겠네요. 속력은 A가 작다. 맞네요. 운동량은 B가 크죠. 디귿. 물질파 파장은 얘랑 그냥 반비례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A랑 C? A가 작으니까 A가 더 길겠죠. 틀렸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네. S1 닫히고 S2 열렸더니만 2, 4 방출됐네. 닫히고 그러면 요렇게는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 지울게요. 요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PN, PN이네요. 그 다음에 요로는 전류 흐르면 안 되죠. 요쪽으로는 전류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전류 안 흐르면 되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다. 확정은 아니네요. 그 다음 S1 열리고 A에 연결하니까 전류 다 흐르면 안 돼. 여기 연결했을 때는 다 흐르면 안 되니까 요로는 못 흐르죠. 요로는 흐를 수 있는데 1로 흐르면 안 되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P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S1에서 처음에 요거 첫 번째를 보면 만약에 S1에서 이게 닫혀 있는 상태라면 만약에 얘가 P고 N이라면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여기가 NP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에 연결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으로 통과해서 요렇게 뱅글 한 바퀴 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이랑 4가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나? 이쪽으로는 통과 못하죠. 여기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3, 4만 불빛 들어오겠네. X는 P형 맞고 닫혀있고 열려있을 때 뭐 안 들어왔으니까 옆방향 전압이 걸린다. 잠깐만 D3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닫혀있으면 여기 통과를 못해서 그런 거죠. 회로가 끊겨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옆방향 전압 맞네요. 3, 4이다. 맞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고 같은 가속도라네. 그리고 뭐 속력은 뭐야? 속력이 언제죠? 이때 0이고 A, B가 만난 순간 속력 구하라네요. 자, 2초일 때 0이니까 얘는 그래서 얘는 2t일 때 속력이 0이 됐고 얘는 t일 때 속력이 0이 됐으니까 B의 초기 속도는 뭐 2V입니다. 이때 B는 2V였고 A는 뭐 V였네요. 그러면 얘가 2D 갔으니까 VT 그래프 생각해보면 이제 V 2V니까 2T고 요게 2D니까 얘는 0.5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5D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랑 속도 차이가 처음에 V였으니까 요것도 알 수 있죠. 지금 2D라는 게 얘 평균 속도 내면 B의 평균 속도가 이제 V인데 0이랑 2V에서 0 됐으니까 2t 동안 간 게 2D잖아. 그래서 2VT가 dim 2D입니다. 근데 원래 얼마 떨어져 있어요? 3.5D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가속도가 같으니까 당연히 속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계속 속도 차이가 V가 날 거예요. 그러면 3.5D V의 속도로 이제 계속 따라잡을 텐데 3.5D 가려면 3.5초가 필요합니다. 3.5T가 필요해요. 그러면 얘는 3.5T 변하면 이제 얼마가 됩니까? 1.5V가 되는 거고 얘는 3.5가 변하면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5가 되겠네요. B가 3이고 얘가 5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전류 I 흐르고 A와 C는 전류의 세기가 같네요. 뭐 방향은 안 알려줬고 그리고 여기 요렇게 알려줬네. PQ에서 바뀐 건 뭐밖에 없죠? A랑 C밖에 없죠. B는 그대로입니다. B는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 Q에서 나오는 방향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A, C의 합이. 그럼 반대로 말하면 P에서도 나오는 방향이구나. 그리고 요 차이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AC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AC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 AC의 차이 요 B0가 PQ에서 자기장의 세기 차이란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A랑 C가 PQ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면 P에서의 자기장의 합과 Q에서의 AC의 자기장의 합이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 세기가 같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세기가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Q 쪽으로 다가갔다는 건 C의 세기가 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C의 세기가 세지니까 빵이 됐다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오른쪽 얘가 왼쪽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 합하면 3분의 1이랑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테니까 자기장이 총 6분의 1 i가 될 거고 맞죠? 이게 D분의 6D분의 I인데 그냥 D는 빼겠습니다. 요게 누구랑 같아요?
요 세기랑 같죠. 요 세기랑 같을 겁니다.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i0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i는 6루트 2i0입니다. 그 다음에 R점 볼게요. R점에서는 B가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맞죠? 아, 그리고 요것도 알죠? 지금 요거 두 개 합이 B0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P점에서랑 Q점에서 마이너스 6분의 1i인지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1i인지에 따라서 그냥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진 거였으니까 요 차이가 B0였으니 뭐야 3분의 1i가 이제 B0니까 6분의 1i는 뭐 2분의 B0고 그 6분의 1i가 누구랑 같아? 요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랑 같죠? 얘랑 같습니다. 얘가 B0라는 소리가 되겠구나. 얘가 B0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아 2분의 B0 미안. 2분의 B0가 되겠구나. 그럼 R점 볼게요. R에서는 B가 2분의 B0만큼 자기장을 줄 거예요. 2분의 B0. 루트 2R. 그리고 A랑 C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2분의 1i고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C는 나오는 거고 그냥 i를 줄 겁니다. 그럼 총 얼마? 2분의 1i인데 이 2분의 1i란 게 얼마예요? 6분의 3i죠. 6분의 3i면 얼마죠? 6분의 i가 2분의 b였으니까 얘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2분의 3b0. 요거 합하면 둘 다 같은 방향이었으니까 2b0가 되겠구나. 얘는 2b0가 되겠을 겁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맞죠? 틀렸죠? 틀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열기가 문제네요. 바로 자동적으로 Q는 W 플러스 델타 U 그리고 1번 가정, 2번 가정, 3번 가정, 4번 가정이라고 하면 1번 가정은 뭐죠? 등적 가정이네요. 등적 가정이고 온도 증가했으니까 해준 1은 빵이고 EQ 증가했네요. 플러스 EQ 1번 가정. 2번 가정 볼게요. 2번 가정 얘는 EQ. 2번 가정은 뭐죠? BC니까 등온 과정이네. 등온 과정이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3Q. 얘가 3Q일 겁니다. 3번 과정은 모르고 4번 과정은 뭡니까? 4번 과정은 등온 과정이네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빵이니까 한 바퀴 돌 때 일단 온도 변화는 똑같아야 되죠. 온도 변화는 빵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Q가 되겠네요. 요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Q, 얘는 빵. 뭐 등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Q죠. 4번 과정은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총 5Q 먹었고 버린 게 3Q니까 방출한 게 3Q니까 2Q만큼 일을 해줬고요. 열 효율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기역은 2Q다. 맞네요. 기체 압력 어떻게 구합니까? PV는 T이기 때문에 P가 V분의 T예요. 자, 그래프상에서 V분의 T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울기의 역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큰 D가 압력이 가장 낮고 B가 압력이 가장 높겠구나. 그러면 압력은 B에서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열효율도 0.4가 맞네요. 5분의 2니까. 17번. 뭐 요렇게 지나고 있을 때 요걸 준 거죠. 필요한 게 1에서 요건 나와 있고 4에서가 2에서의 1.5배래요. 자기장의 세기가. 그럼 얘가 3B라고 치면 얘가 2B가 되겠구나. 1.5배니까. 요거 알려줬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처음에 1.5D 요까지 갔죠.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통과하고 있으니까 1과 3이 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없다는 거 보니까
얘 증가한 만큼 얘가 솟아나는 거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플러스 증가분만큼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소리가 되겠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똑같은 양이 생겨야 되는데 얘는 2칸씩 변하고 면적이 얘는 1칸씩 변하니까 여기 자기장이 2배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2.5D. 2.5D면 지금 영역 1과 2는 변하고 3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의 변화량이, 자, 요거는 B는 바로 보이죠? B는 뭐예요? B는 플러스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유도전류가 마이너스라는 건 누구 때문에? 얘 추가량을 상쇄시켜 주려고 마이너스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만든 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 1 자기장 영역보다 2 자기장 영역이 더 세니까 요런 일이 나오겠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합쳤을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을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 차이가 2i만큼이래요. 2i만큼. 마지막 3.5 볼게요. 3.5일 때는 둘이 아니라 넷다 변하죠. 넷다. 1, 2, 3, 4 영역이 다 변합니다. 1과 3은 감소하고 2랑 4는 증가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1과 2는 합쳤을 때 1과 2의 변화량은 요만큼이란 거는 2.5D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 3.5D에서 요 i만큼 변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2만큼이 누구 때문에? 1과 2 영역 때문이니까 3과 4 영역 때문에는 플러스 1만큼 변해야지 총 마이너스 1, 이 합하면 마이너스 1만큼 변하겠죠. 다 합하면. 그래서 우리 2B 변화량, 일단 1과 3의 변화량 합한 거는 얘가 똑같네요. 무시지. 왜냐면 들어가고 나오는 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둘 다 감소했으니까 얘들에 의해선 상쇄가 됐고, 얘들 증가량에 의해서가 B차이죠. B차인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는 면적이 2배니까 4B고 얘가 3B라서 B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자기장 영역 2의 영향. 그래서 이 B차이가 1의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근데 B가 더 세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더 세니까 결국에 2 때문에 자기장 영역이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마이너스 방향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 맞죠? 그리고 얘가 좀 상쇄시켜 주니까 얘도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근데 자기장이 2B고 3B네요. 그럼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3이 영역이 2B였잖아, 맞죠?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들어가는 걸 만들어줘야 돼서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2B0만큼이 변할 거고, 얘는 지금 3B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3B만큼 만들어주면, 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가 돼야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3B만큼이 플러스 1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1과 2의 영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감소하니까 플러스를 이제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지. 2B만큼. 맞죠? 얘가 얼마입니까? 이 차이가 마이너스 2 차이가 나는 거구나. 됐나요?
그래서 연립을 해줘 보면 그냥 이렇게 는으로 할게요. 여기에 2배 해주고 더해주면 되겠다, 맞죠? 2배 해주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3b 제로 플러스 얼마입니까? 4b 제로 이렇게 되나? 4b 이거 지금 영역 1과 2는 면적이 2배니까 여기 곱하기 2배를 해줘야 되죠. 2배. 착각했다. 그래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그냥 2배, 여기에 2배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합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b가 플러스 b가 되네요. 이게 0이 되네. 그래서 b제로가 그냥 b네요. 그럼 얘를 그냥 b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럼 끝났네요.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작다. 1에서가 작네요. 자기장의 방향은 3에서와 4에서가 서로 같다. 맞네요. 그 다음에 P의 위치가 5.5일 때 여기죠. 그러면 얘랑 얘만 변하죠. 그러면 여기에선 4변하고 여기에선 3변하니까 1변하겠네. 1변하면 I0만큼 변하겠네요. 자기장의 세기는 1이다. 맞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이쪽으로 가고 있고 BC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 이제 얘가 5분의 2, 얘가 3분의 1로 가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B와 C의 질량은 같다. X, X 이렇게 둘까요?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5M으로 5mg인데 전체 R자임이 2mg죠. 가속도가 5분의 2니까 얘 3M으로 당기고 있네. 3mg로. 그럼 얘도 3mg로 당기고 있네. 맞죠? 얘도 그 논리로 보면 mg인데 맞죠? 3분의 1 mg로 R자임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 3분의 2로 당기고 있고 이 장력 같으니까 얘도 3분의 2 mg인 거고 그리고 여기 스몰 f 미끄러지는 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에 R자임이 가속도가 몇 대 몇? 6대 3이니까 6대 5니까 R자임도 6대 5가 돼야 됩니다. B의 R자임 볼게요. 3mg 마이너스 F가 R자임이 6이고 그럼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C에는 6을 곱해주고 뭡니까? F 플러스 3분의 2mg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15mg 마이너스 5F는 6F 플러스 4mg 그러면 11F가 11mg니까 F가 mg네. 얘가 mg구나. 얘가 mg구나. 그러면 여기 전체 R자임 볼게요. 4mg죠. 전체 R자임. 전체 R자임이 4mg인데 5분의 2가 됐다는 거는 얘가 R자임 2mg 먹었다는 건 얘도 R자임 2mg 먹었다는 거잖아. 그럼 얘 질량이 같네요. 가속도가 같은데 R자임도 같으면 얘가 5네요. 5m이 되겠네. 그래서 P가 C를 끌어당기는 요 장력 구하라네요.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mg 그럼 전체 R자임 얼마예요? 2mg네요. 3mg 오른쪽 5mg 왼쪽 전체 질량은 16이니까 8분의 1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네. 8분의 1의 가속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얘 5mg죠. 8분의 1이 되려면 8분의 5mg R자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는 8분의 얼마지? 40이니까 8분의 35만큼 땡겨야 됩니다. 35mg만큼 땡기고 이쪽으로 8분의 35 땡겨주는데
8분의 5가 되려면 이쪽으로 8분의 30만큼 당겨야 되는데 자기 중력이 1만큼 있죠. 그러면 8분의 8 빼주면 이게 장력이 되겠네. 8분의 22. 그럼 4분의 11.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15에서 쭈루루룩 한번 끓이고 꽝 부딪히고 정지고 빠라락 끓이고 바닥으로 내려갔네요. 뭐 그런 상황이고, 등속도로 지난 후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포텐셜만 깎이겠구나. 마찰 구간 1에서는. 그리고 질량이 2m, 얘는 2m이고 얘는 m이라네요. 그러면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얘가 정지했으니까 얘가 운동량 다 가지는 거죠. 그럼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A가 가진 운동 에너지의 절반만큼을 B가 가지고 올 겁니다. 얘는 이건데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같은데 질량만 2배가 됐으니까. 뭐죠? 마찰 구간 2를 등속도로 지난다. 그럼 여기에서도 포텐셜까지만 까졌겠네요. 그리고 PS는 각각 EHH고 Q와 R의 높이는 서로 같다. 여기 높이가 서로 같네요. 그리고 손실되는 에너지 양은 A가 1에서가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요. 그러면 똑같은 높이 내려갔다는 소리죠. 왜냐면 얘가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똑같은 포텐셜 감소하려면 똑같은 높이만큼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랑 여기 P에서 S 차이, 높이 차이가 H니까 이 높이가 2분의 H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2분의 H. 얘도 2분의 H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라지 H는 물어봤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가진 에너지 볼게요. 15-9여야 되는데 원래는 15-9니까 6이어야 되는데 가진 에너지가 맞죠? 거기에서 2분의 H가 날라간 거죠. 근데 그거의 절반을 B가 가지고 갔지. 맞죠? 잠깐만. P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네.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15-2H고 요거랑 이제 볼게요. 여기 가서 절반을 요만큼을 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운동 에너지지? S에서 운동 에너지인데 이 S에서 운동 에너지는 R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뭐 그냥 여기에서 뭐 H 날렸죠? 일단 H 날린 거 알고 있고 얘가 가진 전체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요거에다가 18 더한 거잖아. 그리고 H를 한 번 더 날렸죠. 그렇죠? 여기에서 H 날리고 요거는 포텐셜이니까 아직 운동 에너지가 안 됐으니까 EH만큼 더 빼주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총 얼마냐? 요거 3-4분의 H 플러스 18 마이너스 3 H. 그럼 정리를 하면 21 마이너스 4분의 13H 맞나? 그러면 넘기면 6이 8 빼면 4분의 5H네요. 그래서 H는 얼마? 5분의 24 4번이 되겠네요. 아까 이 숫자는 다 스몰 h 뺀 겁니다. 20번 점전화 문제네요. 점전화 문제. 플러스 점전하고 얘들 뭐 전하량 안 알려줬고 맞죠? 그래프는 0에서 D까지 왔다 갔다 거릴 때 전기력, P가 받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이고 플러스 방향이 양의 방향이래요.
예. 이게 플러스 방향이래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아,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점근할수록 플러스가 세진다는 건 b가 이제 마이너스란 소리죠. 그리고 A랑 C의 전하량이 같다라고 했고, 맞죠? 근데 여기에서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잠깐만. 그리고 0인 지점에서 차이가 이제 0과 8인데, 이제 P를 보면 P가 0에 있을 때는 이제 가랑 나랑 A랑 B가 변하지가 않아요. 맞죠? 세기가. 크기랑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와 나에서 이 0과 8의 이런 8N의 힘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C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C가 4N의 힘을 주고 있구나. C가 4N의 힘을 주고 있구나, P한테. 요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A랑 B가 같은 방향의 그러니까 같은 전하량이라면, 같은 극성이라면, 같은 극이라면 이제 P가 0에 있을 때 A가 주는 힘의 크기와 방향, 크기는 A랑 B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P점에서 전하량이 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전기력, AB가 주는 전기력이 빵이 될 거기 때문에 C가 주는 전기력이 무조건 있어서 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0이 됐다는 것은 얘랑 얘는 반대의 전하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딴 건 없죠. 아, 그리고 한 놈은 양의 방향이 됐고, 맞죠? 한 놈은 빵이 됐는데, 자,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면 무조건 AB의 합은 이쪽 방향일 겁니다. 맞죠? 무조건 AB의 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줄 거예요. 근데 한쪽은 빵이 됐고 한쪽은 요게 됐다는 게, 얘가 방해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만 알면 되는데, 근데 그래프 개형을 보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C가 마이너스라면, 이쪽으로 P가 갈 때, C의 전하량이 일단 우리는 AB보다 더 큰 건 알고 있죠. 왜냐면, 그, AB는 P가 원위치에 있을 때, AB가 훨씬 가깝고, 이 두 개가 합산한 힘의 합이 C의 합과 같기 때문에, C가 일단 전하량이 2배 이상은 더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AB보다. 그래서 당연히 이 C 쪽으로 가면 A는 좀 약해지지만 이제 B가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A가 약해진 것보다 B가 커지는 게 훨씬 더 센데, 거기에 C까지 커져버리니까, C까지 전기력의 힘이 커져버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이제 살짝 감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뭐야, 끝났죠. 가를 보면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얘가 밀어내는 요게 있으니까, 원점일 때 이제 힘이 빵이겠죠. 원점일 때 얘가 힘이 빵이니까 얘가 가가 되겠고 얘가 뭐 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는 A가 작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다의 기역은 나가 아니라 가죠. x0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 한번 볼게요. x0 요거 사용하라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x0로 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니까 나로 한번 해볼까? 나 여기 있죠? 그 A와 B의 전기력의 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까지 다 합하면 이게 10이 돼야 되는데, 맞죠? 이게 10이 돼야 되는데,
이 원점, 그러니까 0일 때 C가 주는 힘의 크기가 4N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C가 주는 힘의 크기는 4보다는 작은 힘이 되겠다. 그럼 이 두 개의 합은 6보다는 큰 힘이 되겠죠. 그래야지 합하면 10이 될 테니까. 그래서 4보다 작다. 틀렸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